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생방송 전국시대 김정수입니다. 안녕하세요. 최소리입니다. 요즘 단맛 열풍이 불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다양한 레시피들도 쏟아나오고 있는데 하지만 정작 문제가 그 단맛 내는데 설탕을 너무 과하게 쓰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설탕을 뺀 요리를 먹게 되는 경우 우리 몸에 큰 변화가 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또 단맛은 우리의 기분을 좋게 만들어주잖아요. 네. 이거 진짜 포기해야 되는 건지 모르겠습니다. 포기보다는 적당히 섭취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오늘이 또 보건의 날입니다. 올해 슬로건을 보니까 단맛을 줄이세요. 인생이 달콤해집니다. 이런 문구라고 합니다. 네, 게다가 우리나라 당뇨병 환자 10명 중, 우리나라 국민의 10명 중 1명꼴로 당뇨를 앓고 있을 정도라고 하는데요. 이게 다 서구화된 식습관과 또 과하게 단 것을 즐기는 문화에서 비롯된 거라고 합니다. 네, 단맛을 적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설탕을 조금만 좀 줄여보는 게 어떨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목요일에 생방송 전국시대 오늘의 첫 소식은 우리 지역 순천에서 출발해 봅니다. 네, 오늘 비가 오고 있습니다만은 이 봄을 맞아 가장 사랑을 받고 있는 걸 하면 봄꽃이 아닐까 싶죠. 맞습니다. 네. 이렇게 아름다운 봄꽃과 함께 또 고즈넉한 곳에서 여유까지 즐길 수 있는 곳이 바로 우리 지역 순천에 있다고 하거든요. 그렇죠. 바로 그림 같은 경치가 펼쳐진 곳입니다. 무려 1500년의 역사를 가진 특별한 곳이죠. 서남사인데요. 이곳에서 특별한 행사가 지난 주말에 열렸다고 합니다. 화면으로 만나보시죠. 자연 그대로의 아름다움이 배어있는 곳. 조계산에서 가장 먼저 봄이 찾아오는 곳. 1500여 년의 역사를 가진 이 서남사에서 오늘 아주 뜻깊은 행사가 있다는데요. 한국 불교 역사에 맥을 이어오고 있는 고즈넉한 사찰을 찾아갔습니다. 호남의 명산 조계산에 자리 잡은 서남사. 오랜 세월을 간직하고 있는 고고하면서도 우아한 분위기의 사찰입니다. 조계산 계곡물이 흐르는 이 돌다리는 서남사에서 가장 먼저 만날 수 있는 건축물인데요. 바로 작은 무지개 다리 승선교입니다. 신라시대 아도화상에 의해 시작된 서남사의 긴 역사만큼이나 다양한 불교 문화재가 있다 보니 세계문화유산에도 등재돼 있습니다. 문화가 그대로 잘 보존돼 있다. 전통적인 것들이. 그래서 고색찬연한 그런 것이 조금 자세히 보면 느낄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 지금 현재 그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돼 첫째 가는 그런 사찰이라고 합니다. 조계산 하면 수려한 풍광으로 유명한데요. 그 조계산 끝자락에 위치한 사찰이 바로 서남사입니다. 꽃과 사찰의 조화가 아름다운 곳, 매화부터 산수유, 벚꽃까지 아름다운 봄꽃을 이 서남사에서는 한자리에서 만날 수 있습니다. 남다른 꽃의 자태는 조계산에서 흐르는 산수, 청정약수 덕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찰 한편에서는 나무에 피는 연꽃이라는 백목련을 만날 수 있는데요. 하늘을 향해 날개를 펼치듯 피어있는 꽃잎들이 사찰을 더 화사하게 만들어줍니다. 아름다운 꽃이 걸려있는 나뭇가지와 사찰 건물의 조화가 한 폭의 그림을 연상케 합니다. 먹으로 수놓은 동양화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은 소나무도 서남사에서는 쉽게 만날 수 있죠. 이런 멋진 풍광들 덕분에 관광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습니다. 하늘에서 내리는 봄비마저 서남사의 운치를 더해줍니다. 오늘 처음 와봤는데 주위 경치가 너무 아름답고 오늘 비가 와가지고 조금 축축해도 그런대로 운치가 있고 좋아요. 전국에 이래 절을 사찰을 많이 다녀봤는데도 오늘 비 오는 날 오니까 이 서남사가 더 웅장하고 더 멋진 거 더 좋은 것 같아요. 매화나무가 안내해주는 돌담을 따라 올라가면 건물 안뜰에 있는 독특한 양식의 3단 수각을 만날 수 있는데요. 400년이라는 시간을 갖고 흐르는 수각의 물에서 그 세월이 느껴집니다. 여기는 칠전선원 달마전 내에 있는 우리 선방인데 우리 서남사 한 40여 동의 정각들이 있는데 가장 그 신성시대고 어떤
그 성수로는 성역입니다. 현재 이것은 3단 수조라고 하는 건데요. 상탕, 중탕, 하탕 그렇습니다. 상탕은 부처님께 올리는 그런 청수 또는 스님네들의 차를 마실 때만이 이 물을 사용했다 하고, 중탕은 일반 음용수 또는 부처님께 맞이를 질 때, 밥을 질 때 사용했던 물이고, 이 하탕은 일반 사용, 이렇게 허드레탕이라고 해서 세수도 하고 빨래도 하고 그런 물로 썼던 겁니다. 이곳에서는 전통 제다 방법을 통해 가마솥에 8번에서 9번 반복해서 볶고 3단 수각의 상탕에 해당하는 물을 사용해 차를 우려냅니다. 물줄기를 따라 올라가 보면 서남사 후원에서 수백 년 동안 자생한 야생 작설차 밭을 만날 수 있습니다. 스님들은 찻잎을 직접 따고 차를 만드는 수행을 오늘날까지 자그마치 1500여 년을 이어왔습니다. 유서 깊은 사찰 서남사에서 오늘은 뜻깊은 행사가 열렸습니다. 부처님 축복 아래 시작된 행사는 화엄종주 경운대선사 경운원기 스님의 산고집 봉정식입니다. 스님들의 예불 소리가 경운 스님의 높은 음덕을 알려주는 듯하고 의미 있는 행사날에 맞춰 하늘에서도 봄비를 내려줍니다. 산고집 봉정식을 위해 경전을 외우는 스님 얼굴에서는 선조사 스님에 대한 존경심이 묻어나죠. 드디어 산고집을 봉정하는 순서가 왔습니다. 호명 스님을 포함한 스님들이 금색 천에 쌓인 산고집을 들고 경운 원기 스님 산고집 봉정을 올립니다. 근세 한국 불교의 선지식이자 한국 불교계의 선각자라 불리는 경운 스님의 산고집. 생전에 살아있는 부처라고 존경받으며 시서화로도 유명한 경운 스님의 산고집에는 경운 스님의 시와 서간문을 비롯해 견문록과 견문록초가 한글로 풀이되어 있는데요. 특히 명성황후의 청원을 받아 서사한 금자법 화경, 서남사 비로암에서 사경한 화엄경이 산고집의 가치를 더해주었습니다. 구한말의 한국 불교를 대표하는 아주 대선지식이고, 우리 불교계뿐만이 아니라 우리 한국을 대표하는 어떤 문화계, 사상계에 이렇게 교류했고 또 어떤 지도자이셨던 훌륭한 대선지식이셨죠. 예. 경운 스님은 일본 불교 조동종이 조선 불교를 잠식하는 것을 막고 한국 불교의 정통성 승계를 위해 임재종을 창종했습니다. 뛰어난 학문과 불심으로 선교 양종을 바로잡았다고 할 수 있죠. 많은 신도들은 물론이지만 특히 호명 스님에게 있어 오늘은 더 뜻깊은 시간인데요. 경운 운기 스님의 증손으로서 산고집을 발행하고 또 오늘은 그 자신이 주지로 취임하는 날이기 때문이죠. 호명 스님의 30대 주지 진산식, 주지 호명 스님의 앞길을 신도들이 합장으로 축복해 줍니다. 세상 사는 게 다 힘들다고 하죠. 힘들다고 하는데 우리가 이제 더 어려운 시대도 사실 살아왔습니다. 60년대, 70년대 그런 시대를 살아왔는데 다시 되돌아본다는 그런 시대는 아니고 지금은 어렵다고 하지만은 조금만 노력을 하면은 잘 살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많은 걸 가지려는 것보다도 적은 것에서 족할 줄 안다면은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합니다. 사람들이 항시 행복한 마음을 누가 주어서 갖는 게 아니고 내가 행복하려고 노력했을 때 행복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많은 사람들이 행복하길 바란다는 주지 호명 스님. 한국적인 절의 옛 모습을 가장 잘 보존한 천년의 고찰인 서남사에서 우리의 욕심을 좀 내려놓는 건 어떨까요? 서남사에서는 365일 템플스테이를 운영하기 때문에 누구든 쉼을 통해 마음을 다잡을 수 있습니다. 서남사는 이제 주변에 좋은 성황소도 있고 화엄소도 있지만 1000년 넘게 그 옛날 그 모습을 그대로 이렇게 간직하고 꾸며지지 않는 그 모습을 그대로 갖고 있어서 너무 좋고요. 서남사는 특히
그 오래된 차나든가 그리고 또 홍매화 이런 부분이 옛날 그대로 이렇게 유지를 하고 있어서 너무 좋습니다. 그리고 외부에서도 요즘에는 차츰차츰 많이 알려져 가지고 또 그 템플을 또 운영을 잘 해가지고 외부에서도 많이 지금 찾아오시고 뭐 그렇습니다. 1500여 년 긴 세월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고즈넉한 고찰. 옛 모습 그대로의 아름다움을 간직하고 있는 서남사. 오늘 이 뜻깊은 하루처럼 앞으로도 흔들림 없이 한국 불교 역사의 맥을 이어가길 바랍니다. 네, 서남사 매화하면은 정말 유명한 고목인데요. 아쉽게도 지금은 다 졌지만 그 자리를 또 벚꽃으로 대체를 하고 있다고 하거든요. 하지만 오늘 또 비가 오는 바람에 벚꽃도 좀 지지 않았을까 싶은데 내년을 한번 기약해봐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힐링을 위한 그 템플스테이는요, 1년 내내 언제든지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기왕이면 이렇게 좋은 프로그램도 함께 이용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또 앞으로 4년 동안 서남사 이끌어주실 호명 스님도 만나봤는데요. 서남사 잘 지켜주시길 또 기대해봅니다. 네, 자, 이번엔 대전으로 가보겠습니다. 나른한 오후가 되면 꼭 찾게 되는 게 있는데요. 바로 커피입니다. 김종수 아나운서 커피 좋아하시죠? 네. 물론이죠. 저는 라떼 같은 걸 좀 좋아합니다. 예, 네. 저는 믹스 커피라고 하잖아요. 네. 그 양초잎 커피라고 하는 거 이거 자주 마시게 되는데 그런데 이런 거 마신다고 촌스럽게 보는 사람들도 있던데 이거 다 개인의 취향 아니겠어요? 물론입니다. 취향에 따라 다양하게 즐길 수가 있는데 요즘 보면 뭐 드립 커피부터 그 라떼 아트까지 굉장히 많은 분들이 커피를 애용을 하고 있는 상황인데 그만큼 좀 커피 종류가 다양해진 것 같아요. 네, 그렇다면 지금부터 오감을 만족시키는 커피, 특히나 우리의 몸을 나른한 몸을 일깨워주는 커피의 매력 속으로 함께 빠져보시죠. 맛있는 식사를 끝마친 뒤 혹은 나른하게 졸음이 몰려오는 오후 자연스럽게 생각나는 것이 있으니 향긋한 커피 한 잔입니다. 하루에 3잔이나 4잔 정도. 그냥 커피 향인 것 같아요. 안 먹으면 허전해요. 그래서 먹어. 당신의 취향을 존중하는 개성 있는 이색 커피들. 지금부터 저와 함께 골라 먹는 즐거움을 만끽해 보세요. 깊고도 진한 커피 본연의 맛을 찾아 헤매는 마니아들을 위한 첫 번째 카페. 예사롭지 않은 외모로 손님을 맞이하는 바리스타가 인상 깊은데요. 드립커피의 진수를 맛볼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어떤 특별한 커피를 만나볼 수 있을까요? 좋은 원두를 선택해서 어떤 방식으로 추출을 하느냐. 소든이라든가 뭐 이런 에어로프레스 같이 좀 많이 안 쓰는 그런 추출 도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좀 특별한 맛을 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커피 맛에 갈증을 느끼는 손님들에게 최고의 한 잔을 내어놓는 것이 바리스타의 목표입니다. 때문에 세계에서 생산되는 생두 중 상위 7%에 속하는 스페셜티 원두만 고집하고요. 마니아들의 까다로운 입맛을 충족시킬 다양한 추출 도구들을 활용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이런 도구들을 브로잉 커피, 브로잉 커피. 그래서 뭐 따로 하나하나의 뭐 명칭이 뭐 있긴 한데요. 브로잉 커피라고 얘기를 하고요. 커피에 대한 수요와 인기가 늘어나면서 다시 주목받고 있는 브루잉 커피. 어떤 도구를 사용하느냐에 따라 다양한 맛을 추출할 수 있는 것이 브루잉 커피의 매력입니다. 같은 원두를 사용하더라도 마시는 사람의 취향에 맞게 거칠고 진한 커피부터 은은한 향이 매력적인 커피까지 맞춤형 커피를 즐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방법인데요. 네네. 정말 기가 막히게도 첫 번째, 두 번째 방법을 섞어놓은 듯한 딱 그 색깔이죠. 색깔과 네. 그 질감이 나오네요. 되게 신기하네요. 동일한 원두와 동일한 양을 분명히 내렸는데 농도가 굉장히 질감이 그렇죠. 있어요. 질감이 있고 무겁고 그다음에 얘는 아주 가볍고 이 중간 정도를 딱 정확하게 색깔이 나왔죠. 그러니까. 네. 그러니까 신기하게도 얘네를 잘 섞어서 나온 추출 방법인데 정말 신기하네요. 마치 장점들만 모아놓은 것 같아요. 그럼 맛을 보고 제가 말씀. 그렇죠. 네. 제가 바로 커피 마니아인 것 알고 계시죠? 하나의 원두가 어떤 맛으로 다시 태어났을지 천천히 또 신중하게 음미했습니다. 진짜 재밌네요. 첫 맛은 약간 오일리하다고 말씀하셨잖아요. 네네네. 질감 있는 듯한 첫 번째 방법의 맛이 있고, 나고요. 뒷맛은 두 번째 방법의 깔끔한 그 두 번째 방법이 신맛이 살짝 그렇죠. 나요. 살아있는.
되게 신기하네요. 제 미각 살아있나 봐요. 네, 살아있습니다. 사실 커피에는 정답이 없고요. 누구나 본인의 나만의 커피를 만드고 그게 맛있다고 하면 그게 정말 맛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뭐 다양한 추출 방식이 있는 것처럼 사람도 입맛도 아주 다양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에 맞는 커피를 맛있게 즐겨라. 그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 뭐니 해도 요즘 대세는 퓨전. 커피도 마찬가지입니다. 처음 보는 사람은 깜짝 놀라는 이지커피의 비밀 재료 과일입니다. 가끔 스트레스 받거나 이럴 때 좀 단맛이 땡기더라고요. 그래서 자주 찾아오는 편이에요. 되게 묘한 것 같아요. 생각했던 맛이랑 좀 색다른 것 같아요. 많이. 커피 속에 생과일이 풍덩. 과일 커피 들어보셨나요? 과일 커피 제일 먼저 청을 올리나요? 네. 청을 먼저 바닥에 깔고 청을 먼저 깐 다음에 상상조차 할 수 없는 맛. 만드는 방법부터 살짝 엿봤는데요. 달콤한 수제 오렌지청에 고소한 우유 듬뿍. 그 위에 에스프레소 투샷과 오렌지 슬라이스를 올려주면 이것이 바로 오렌지 카페라떼입니다. 만드는 방법을 보니까 그렇게 어렵지는 않은데 일단 모양을 보면 참 예뻐요. 예뻐서 손이 갈 것 같은데 아니 과일과 커피의 만남이라뇨. 사실 저는 상상이 안 돼요. 맛이. 어떤 맛이에요? 이게 이제 오렌지 같은 경우가 다니까 커피 쓴맛을 못 드시는 분들도 드시러 오시거든요. 그런 맛에 이제 또 찾고 해서 이제 매니아층도 생기고 그런 식으로 이제 과일 커피를 드시는 것 같아요. 안 먹어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먹은 사람은 없다. 중독성 강하다는 과일 커피 한 모금 쭉 들이켰는데요. 부드러운 라떼 그런 느낌이 나면서 중간쯤 커피 맛이 나거든요. 근데 마지막은 오렌지가 씹히면서 상큼해요. 오, 이거 괜찮은데요? 그렇죠. 이게 괜찮아요, 되게 되는데요? 이러다 빨대에 들어와서 한번 마시는 순간 되게 좀 생각이 바뀌는? 왜 음료 중에서 씹히는 과육이 씹히는 음료가 있잖아요. 굉장히 비슷한데 이거는 생과일이다 보니까 더 씹는 질감이 좋은 것 같아요. 상큼한 맛이 일품인 오렌지 커피로 모자라 쌉싸래한 맛으로 구미를 당기는 자몽 커피까지. 낯설게 느껴졌던 커피와 과일의 이색 조합. 이제 보니 찰떡궁합입니다. 아직 커피의 세계에 들어오지 못한 커피 초보자 입문용으로도 그만입니다. 진짜 과육 같은 걸 넣잖아요. 그래서 좀 건강한 맛이라고 해야 될까요? 과일 때문에 알맹이가 나오고 하니까 되게 커피 아닌 것처럼 되게 맛있고 달고 제가 원래 바닐라 라떼를 좋아하거든요. 근데 이건 오렌지랑 자몽이 있는데 되게 맛있어요. 자, 이번에는 맛은 물론이고 눈과 손으로도 마음껏 즐길 수 있는 커피입니다. 보는 사람마다 자동 탄성해. 소장 욕구 일으킨다는 이지커피의 정체는요. 캐릭터 라떼 아트입니다. 귀여운 라떼 아트입니다. 이런 아트적인 예쁜 라떼는 어딜 가나 좀 있지 않나요? 뭔가 특색이 없을 것 같은데요? 아닙니다. 저희는 다른 가게와는 다른 네. 드시는 분들이 직접 커피 위에 캐릭터 라떼 아트를 그려보고 즐기실 수 있는 그런 카페입니다. 우유 거품으로 그려진 하트며 나뭇잎 받는 재미에 카페라떼 주문하셨던 분들 많으시죠? 커피 표면에 스팀 우유로 다양한 그림을 그리는 라떼 아트. 이곳에선 커피 왕초보도 일일 바리스타가 될 수 있습니다. 뭐 그리신 거예요? 아니 원래 곰이었는데 네. 가다가 엽기토끼로 변했다가 정체불명이 돼가지고 그냥 무조건 그려봤어요. 아니 근데 진짜 닮았나요? 닮았어요. 이건 정말 찍어주셔야 돼요. 진짜 닮았거든요. 주위들 꼭 닮은 깜찍한 곰돌이 라떼 아트. 아니, 재밌어요. 생각보다 그냥 집중하니까 원래 미술에 정말 재능 없는데 되네요. 오늘 처음 해봐서 네. 이걸 찾다가 뭘 할까 하다가 친구가 곰을 한다길래 더블 곰을 할 수가 없잖아요. 더블 곰. 그래서 제가 좀 쉬운 걸로다가 네. 했어요, 앵그리를. 네. 근데 처음 한 거 치고 잘 된 것 같네요. 직접 그리시고 직접 드실 거잖아요. 네, 네. 빨리 먹고 싶어요. 목이 타거든요. 한번 맛보세요. 어떤 맛인지. 아, 그럴까요? 네. 오, 맛있네요. 커피 표면에 시럽이나 도구를 이용해 아트를 완성하는 것을 애칭 기법이라고 하는데요.
미리 원하는 밑그림을 정해놓고 마치 도화지에 연필로 그림을 그리듯 거품 위를 채워 넣으면 됩니다. 우유 거품의 보송함과 잘 어울리는 곰돌이 라떼아트. 제 실력 전문 바리스타 못지않죠? 제가 마시는 커피를 제가 예쁘게 그림을 그려서 마신다고 생각을 하니까 뭔가 더 의미가 있고 재미도 있고. 네, 그냥 커피를 마시는 게 아니라 이렇게 가족과 아니면 연인과 친구와 함께 와서 커피 위에 그림도 그려보고 함께 즐기면서 마실 수 있는 그런 카페 문화가 점점 더 발전했으면 좋겠습니다. 유명한 맛집처럼 입소문한 카페를 찾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자신만의 홈카페를 즐깁니다. 알면 할수록 더욱 궁금한 커피의 세계. 내 입맛에 꼭 맞는 100%의 취향을 찾아 오늘도 커피 한 잔 어떠세요? 생방송 정보시대에 함께하고 계신 시각 8시 55분입니다. 어제 오후부터 내리기 시작한 봄비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는데요. 봄비 지금 꽤 많은 양이 내렸습니다. 이 비는 오후부터 차차 그치겠고요. 날씨가 맑아지고 공기도 깨끗해지겠습니다. 당분간 비 소식 없이 구름 활짝 낀 포근한 날씨 이어지니까요. 봄 기운 누려보셔도 괜찮습니다. 이번에 신나는 광장으로 놀러 가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갈 곳 이 광장은요, 우리가 아는 그런 흔한 광장이 아니라고 합니다. 네, 저만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왜 이런 곳이 없었을까라는 후회가 들 때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울산 친구들은 참 복받은 친구들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자, 울산에서 열린 특별한 광장 축제 현장 속으로 함께 떠나보시죠. 하고픈 말은 많았지만 차마 할 수 없었던 지난날.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아니, 이 말이 마음처럼 안 나오는 거 있죠. 이 글로벌한 시대에 글로벌하게 영어도 잘할 수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시작을 하려면 어디서부터 어떻게 해야 될지 너무 어렵잖아요. 그냥 외우는 거 말고요. 귀가 탁탁 열리면서 자연스럽게 공부할 수 있는 그런 곳 어디 없나요? 즐겁게 놀면서 영어를 배우는 곳 여기 있었습니다. 원어민 선생님들과 함께 다양한 체험을 하다 보니 그 어렵던 영어가 재밌게 느껴졌는데요. 꼭 외국에 가지 않아도 다양한 나라의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영어 광장 지금 만나보시죠. 동구에 위치한 대학교입니다. 오늘 이곳에서 특별한 축제가 열린다고 하는데요. 삼삼오오 모여 준비하는 모습을 보니 어쩐지 벌써부터 들뜨는 기분입니다. 어떤 축제를 준비 중인 걸까요? 뭘 이렇게 분주하세요? 오늘 저희 영어 광장 하는 날이어서 저희 지금 곧 시작할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바쁘죠. 저희는 매달마다 디프런트 주제를 가지고 하는데요. 오늘은 세인트 패트릭, 그리고 그야말로 스프링 페스티벌인데요. 원어민 선생님하고 자연스럽게 외국의 문화를 즐겨보고 애들을 체험해보고. 올해로 10주년을 맞은 영어광장은 우리 아이들이 해외에 나가지 않아도 영어권 국가의 문화를 체험할 수 있도록 지역과 대학이 연계해 만들었다고 합니다. Hi, how are you? Fine, thank you. And you? Yeah, fine, thank you. Can you speak English? Little. 우리 아이들이 정말 외국에 나가지 않아도 우리 영어권의 문화나 그리고 요리 그리고 또 영어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도록 이런 프로그램을 마련하게 되었습니다. Are you ready? Yes! Have a good time. 이제 본격적으로 축제를 즐기기 전에 오늘의 주제인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가 어떤 축제인지 알아봐야겠죠. 녹색과 클로버가 상징인 이 축제는 아일랜드의 기독교를 전파한 패트릭 성인을 기념하기 위해 매년 3월 17일 아일랜드, 미국, 영국 등 다양한 나라에서 열리는 축제라고 합니다. 와우! 강의하고 계신 건가요? 쿠킹! 뭔가를 쿠킹 만드는 거 아니에요? 맞죠? 좀 들어가야 되는데 일단 수업을 알고 들어가야 좀 잘 알 수 있잖아요. 선생님! 네. 이번 수업은 뭐 어떤 거예요? 이번 수업은 세인트 패트릭스 데이를 맞아요. 세인트 패트릭스의 심볼인 샤먼 쉐이프로 그린색의 쿠키를 만드는 클래스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좋아하는 쿠키를 원어민 선생님과 함께 만들어보는 시간입니다. 자, 씩씩하게 잘하나 볼까요? My name 유현주. 유현주, nice to meet you. I'm Jeff.
Yusunjun, here's your cookie. Great job. Thank you. Awesome. You are welcome. 그리고 옆반에선 다른 수업이 진행 중인데요. 그래서 세인트 패트릭이 누구인지, 아일랜드에서 그가 어떤 일을 했는지 세인트 패트릭스의 모자를 만들면서 공부하는 클래스가 되겠습니다. 아이들 손엔 단어장이 아닌 가위와 풀이 들려 있습니다. 샘 해밍턴을 닮은 선생님과 자신만의 모자를 만들어 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 교실에선 다 함께 노래를 부르며 클로버가 그려져 있는 종이를 머리 위로 번쩍 들어 보입니다. 어떤 수업일까요? Well, they get a chance to learn how to count from 1 to 10 in English using shamrocks, the lucky symbol of St. Patrick's Day. 이 외에도 학생들이 체험할 수 있는 수업들이 아주 많았습니다. 색칠 공부도 하고 게임도 하다 보니 어렵고 지루했던 영어가 재밌게 느껴지기 시작하는데요. 다 알아들을 수 있어요? 아, 느낌으로 이거 먹어보고 맛이 어떤지 한마디만 해줘요. 굿! 그런데 여기 길게 서 있는 줄은 뭘까요? 다들 현금을 무언가로 교환하는데 뱅크, 은행입니다, 은행. 영어 광장에서 돈을 쓰려면 달러로 환전을 해야 한다고 합니다. 우리 친구들도 조금은 어색하지만 또박또박 환전을 시도해 보는데요. 아니, 이렇게 달러 들고 계시니까 어때요? 기분이 좋은데요? 뭐 많이 사 먹을 것 같아요. 왠지 외국에 온 기분 들지 않아요? 그렇죠. 이 기분을 영어로 한마디 표현하신다면? 판타스틱! 우리 아이들이 영어 광장에서 놀며 배우는 동안 어머니들은 밖에 모여 앉아 아이들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오시면 어떤 점이 좋아서 오시는 거예요? 여기요? 애가 영어 공부하는데 도움이 되고 친구들도 같이 많이 와서 새로운 친구도 사귈 수 있고 그러니까 외국인들하고 자연스럽게 얘기를 할 수 있으니까 그게 점이 좋은 것 같아요. 처음에는 외국인하고 얘기는 못하지만은 그냥 이렇게 두려워했는데 지금은 뭐 조금 알아들었더라도 그냥 자연스럽게 이제는 외국인 보더라도 하이 정도 할 정도로 자연스럽게 변화는 있는 것 같아요. 오늘 영어 광장에서 영어를 계속 듣고 좀 짧긴 하지만 사용을 하다 보니까 영어가 참 재밌구나 이런 생각이 들거든요. 지금부터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집에서도 밖에서도 영어를 즐기는 방법. 챕터 1! The first way to learn English is to have your kids enrolled into an English hagwon and to participate in the class actively. 챕터 2! The second way is what they learn in the class they need to try to use outside of the classroom. English is a language that you cannot learn from just a book, and therefore watching English television programs, listening to English radio, those are all helpful outside of the classroom. 오케이. 마지막 finish 챕터 3. The third thing is you really need to have your child be outgoing and not be shy around foreigners. We're all just people in the end, and so when your child sees a foreigner and wants to say hello, say hello. We're all friendly, we'll say hello back, and then maybe the conversation starts. 세 번째 챕터 3까지 들으셨죠? Don't worry, be happy. English, difficult, not difficult. Okay? Right, it's not difficult if you just try. 이렇게 다가가면 됩니다. Hello. Hello, My name is 언지. my name is Ryan. Nice to meet you, Anji. Nice to meet you too. And you? I'm fine today. Thank you. 이렇게 즐기면 된다고 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 말씀 해주세요. You see how much fun learning English is? You can do this every day and any day. Fun English. Sunrays come down as seen when it hits. 네, 영어 공부 오랫동안 해도 막상 그 외국인 만나면 외계어로 들을 때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네. 아무튼 영어를 이렇게 손쉽게 배울 수 있는 이런 광장들 자주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지난 주말에는요, 나들이 계획 떠나는 분들로 고속도로가 꽉 막혔다고 하는데요. 우리 순천만 국가정원만 봐도 지난 주말 3만 명의 관광객이 찾았다고 합니다. 네. 하지만 강원도에 가면은 아직도 겨울잠을 자고 있는 특별한 두 청년이 있다고 해서 지금 좀 만나볼까 합니다. 예, 그럼 얼른 깨우러 가야겠죠? 강원도 속초로 떠나보시죠.
거기 아빠고 뭐 할 말 없수? 이런 저기요 이제 봄이라고요. 몸 한번 움직여 보실래요? 그래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찾아간 곳은 속초 국립산악박물관. 세계적인 산악 강국답게 우리나라의 산악 등반에 관한 다양한 자료와 역사 기록물들이 한눈에 들어온다. 전시관을 비롯해 체험교육 시설 등을 갖추고 있어 산의 아름다움과 가치는 물론 극한을 향한 열정을 보여줬던 위대한 산악인들의 발자취를 둘러보고 산악 문화에 대한 모든 걸 느끼고 체험할 수 있는 이곳에서 뭐랄까 감동 내지는 뭐 깊은 깨우침을 좀 얻을 수 있을까 해서 데려오긴 했는데 과연 옳은 선택이었을까? 산악박물관도 재밌네요. 예. 뭐 볼거리가 많네요. 산악박물관이라서 그렇게 생겼는데 그의 눈에 띈 건 바로 고산 체험실? 이게 뭐지?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예, 처음 뵙겠습니다. 지금 이제 고산 체험실이라고 되어 있는데 어떤 체험실인가요? 이 고산은 이제 3,000m 이상의 그 저산소, 저온도, 저기압 이런 거를 우리가 여기 인위적으로 만들어 놓고 그걸 우리 체험객들이 체험하는 그런 공간입니다. 아, 저디온, 저기압, 저체온, 저온도. 저온도. 왜요? 그런 걸 왜 해요? 힘들게? 힘들어도 우리가 해야죠. 도전하는 그런 자세로. 그러니까 왜 그걸 도전해야 되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시는데. 저온도 저산소의 고산 환경 속에서의 신체 변화를 경험하기에 앞서 현재 몸 상태를 점검하는 것이 중요하다. 97. 뭐가 왔다 갔다. 오세요. 잠시 후. 뭐야? 뭔 소리야? 지금 체험실 안은 알프스 산맥의 최고봉인 몽블랑 정상과 똑같은 상태. 저렇게 머신이를 걸으면 산을 오르는 것과 같은 몸의 변화를 느낄 수 있다. 서백균 대원, 왜 넘살인가 했더니 어라, 맥박이 떨어지고 호흡도 가쁜 것이 급격한 신체 변화가 나타나고 있었다. 괜찮아요? 많이 놀랐죠? 정답! 더 이상 버티지 못하고 중도 포기. 느낌 있으시죠? 머리가 확 쪼여와요. 그죠? 이 체험했습니다 하고 인증샷까지 딱 이렇게 찍어드리면 오빠, 몽블랑 올라갔다 온 남자다? 근데 이게 이 고산 증세를 좀 더 극한으로 겪으면 더 사람이 기절을 하거나 더 지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서 걷지 않고 예. 이 기기를 좀 빨리 해놓고 뛰거나 하면 쓰러지는 수 있어요. 제가 그럴 게 이 고산 체질인 사람을 한 명 알거든요. 아 예. 예. 고산 체질인 사람 한 명 아는데 너도 당해봐. PD, 너도 당해봐. 왜 리포터만 당해야 돼요? 저는 그런 거 못 봐요. 그냥 시계 벗어. 백균 씨의 거침없는 도발에 팔자 없는 후발대로 등정 나선 담당 PD, 둘은 악연이다. 걷는 속도는 백균 씨의 딱 2배. 이렇게 그 리포터들이 고생하는 거를 알아야지 말이에요. 예? 항상 이렇게 들어가라 해놓고 말이야. 본인은 빠지면 안 돼요. 예? 전국에 계신 많은 PD님들 일만 주세요. 열심히 할게요. 어느새 내부 산소 농도는 평균치의 절반. 걸어 나올 수 있는 거야? 과연 어떤 신체 변화를 겪었나 살펴봤더니 아니 이게 뭐지? 변함이 없다고라? 누구냐 넌? 96에서 하나도 변하지 않고 못 보내시겠습니다. 체질이 고산 체질인가? 네, 그런 것 같아요. 뭐 저런 PD가 다 있어요? 네. 지금 보니까 수치가 하나도 안 변하고 맥박수 하나도 안 변하고 산소 농도 수치도 하나도 안 변하고 지금 있거든요. 저분은 아마도 고산 체질인 것 같습니다. 본인이 무슨 알파고예요? 인공지능이야? 당신이? 이렇게 된 게. 아유, 인간미 없는 피리 같으니라고. 96에 106. 뿌듯하는 표정 봐. 와. 근데 일단 얼굴이 조금 질리긴 했어요. 예, 그죠? 약간 춥긴 조금 춥네요. 느낌이 예. 있죠? 근데 이제 고산 체질로 판정이 났는데 앞으로 이런 고산 지역에 갈 때는 저희도 이제 400균 리포트 항상 대동을 하고 이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와, 진짜 대단한 PD네. 잘못했어, 내가. 미안해. 서백균 리포터의 몸쓰기 프로젝트는 계속됩니다. 이번엔 실내 암벽 등방 도전하기. 나 지금 내려오는 게 더 걱정이에요. 올라가는 거보다. 벌써 보이세요? 지금 땀 보이세요, 지금? 와, 나 지금 벌써 땀이 차. 발 보세요. 발 보세요. 어렵게 발걸음을 뗐지만 겨우 3m나 올라갔나? 엄살 퍼레이드가 펼쳐진다. 짜증난 강사의 분노 폭발. 무릎 펴고 무릎. 참다 못한 강사는 왜 때려? 잠깐만, 왜 나 밀었어요? 오늘 나야지 기계가 되고 싶어. 나 죽이려고 그랬죠. 강사님, 이런 남자 어때요? 정말 싫습니다. 방송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제가. 진심입니다, 저. 저 방송에 어느 수준에 맞춰야 되지? 그렇다면 눈높이에 딱 맞는 곳으로 이동. 여긴 또 어디로 온 겁니까? 고생은 고생들 했는데 벌써 저 아직도 어지러워요. 저 지금 고산증이 있는 것 같아. 들어가라고요? 자꾸 들어오만 가래. 왜 자꾸 제 체중을 신경 쓰세요? 전 만족하며 살고 있는데. 들어가요? 네, 가겠습니다. 나 그렇게 신경 안 써줘도 돼요. 자, 여기가 어디냐? 테마별로 펼쳐진 각각의 방들의 미션을 수행해야 미로를 탈출하는 역동적인 체험 공간. 도저히 몸을 안 쓸래야 안 쓸 수가 없다. 먼저 거울 미션을 통과하라. 뭐야? 난 모르지? 여기도 내가 있고 저기도 내가 있고 이것이 나인 듯 저것도 나인 듯. 헌데 카메라 감독은 왜 헤매지? 이곳은 이산가족 상봉 현장. 감독이 어디 있어요? 여기요? 감독이 어디 있어요? 맞아. 그렇게 서로를 애타게 찾고 나서야 겨우겨우 통과. 두 번째 미션은 점프 미션. 30초 동안 200번을 점프해야 통과할 수 있다. 이거는 누르면 되죠? 레벨 1. 또 하드야? 나 점프했는데 분명히? 오케이. 스타트. 화가 난 원주민이 발을 구르며 온몸으로 거부감을 표현합니다. 이거 왜 안 올라가? 요건 살 좀 빠지겠는데? 됐다. 알았어. 이건 또 뭐야? 이번엔 대형볼과의 한판 승부. 이어지는 틀린 그림 찾기. 머리를 써야 하는 이번 미션이 최대의 난코스. 결과는 당연히 스타트. 9초 동안 봉에 매달려 있기. 용 쓴다, 용 써. 아파. 10년 만에 유격이지 말입니다. 천신만고 끝에 겨우겨우 탈출. 미치겠다. 아이고 아파라. 끝난 겁니까? 등 떠밀어 간신히 통과. 소감이 어떠시오? 재밌긴 하네요. 근데 혼자 말고 좀 여럿이 했으면 더 재밌겠다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나 혼자 하니까 너무 나의 그런 에너지를 다 뺏긴 것 같아요. 땀도 많이 나고. 근데 운동은 좀 된 것 같습니다. 어지러워. 그냥 가세요. 저 좀 쉬었다 갈게. 다리 아파. 다음에 봐요. 잘 가세요. 네, 아직 겨울잠을 자고 있는 분들 모시고 한번 가봐도 좋을 것 같고요. 네. 사실 몸에 활력을 넣는 건 운동뿐 아니라 자신에게 맞는 음식을 섭취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맞습니다. 바로 이 식재료처럼 말인데요. 예부터 봄 이것은 마사유에게만 줄 만큼 약으로 여겼다고 합니다. 혹시 네. 뭔지 아시나요? 당연하죠. 네. 바로 부추입니다. 맞습니다. 네. 이 부추의 놀라운 효능 때문에 부추와 사랑에 빠진 사나이가 있다고 하거든요. 화면으로 만나볼게요. 드디어 봄이 왔는가 봅니다. 이 푸르른 풀내음에 푸른 잔디하며 그야말로 힐링이 절로 되는 듯한 느낌. 이런 봄 날씨에 오늘은 또 제가 어떤 일정을 만나게 될지 제가 참 벌써부터 궁금한. 마을 받아서 뭐 하시는 겁니까? 예?
아니 나는 밭에서 지금 뭐 하시냐고요? 밭이라고요? 밭이라고요? 푸릇푸릇한 색감은 물론 향긋한 향으로 유혹하는 마성의 식물. 이름도 아름다운 부추. 그리고 이 부추에 푹 빠진 한 남자가 있었으니 부추에 살고 부추에 죽는다. 부추를 사랑하는 남자 이정훈 씨의 하루를 따라가 봅니다. 이정훈 씨를 만나러 아침 일찍 찾은 이곳. 정훈 씨, 대체 어디 계신 거예요? 비닐하우스 안에서 부추 수확에 여념이 없는 사람들. 이 중에 이정훈 씨는 누굴까요? 이른 시간인데도 아이고 안녕하세요. 예, 손길들이 분주하십니다. 제가 방송을 오래 하다 보면은 딱 보면 알거든요. 아이고 뒤태가 그냥 적 봐도 사장님이시군. 안녕하세요 사장님. 사장 아닌데요. 예? 아닙니다. 그냥 딱 봐도 사장님 같으신데? 아니에요. 아니에요? 예예. 잠깐만 그러면 저쪽인가? 보자 사장님. 저는 아닌데요. 사장님 아니세요? 네. 에이, 이번에도 사장님 틀렸어요. 아니시면은 보자 에이 진짜 에이 설마 잠깐만 에이 이렇게 젊은데 에이, 혹시 뭐 사장님? 예 맞습니다. 언제부터 이 일을 시작하게 되신 거예요? 일단 제가 대학교 시절부터 이거 본격적으로 시작을 하게 됐거든요. 뉴스를 보고 있는데 뉴스에 이게 신종 플루 때 이제 양파즙 먹으면 좋다. 근데 부추도 그만큼 좋거든요. 그래서 부추로도 어떤 뭐 가공식품을 만들면 어떨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부모님도 부추 농사를 지고 계시니까 그래서 시작을 하게 됐습니다. 40년 넘게 부추 농사를 지어온 이정훈 씨의 부모님. 부모님이 재배한 부추의 우수성을 잘 알고 있었기에 사업을 시작할 수 있었다는데요. 사실 농사라는 게 말이죠. 짓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특히나 젊은 사람들이 농사 짓는다? 굉장히 어려운데 부모님께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았을 것 같아요. 어떤 도움들을 받았어요? 부모님이 부추 농사를 한 40년 하셨기 때문에 좋은 물건 항상 공급해 주시니까 그게 엄청난 도움이 됩니다. 야 이렇게 똑 부러집니다. 어머니 이렇게 네. 똑 부러진 아들이 네. 농사 짓겠다고 했을 때 처음에 기분은 어떠셨어요? 저는 반대도 안 하고 찬성이었어요. 왜요? 제가 하는 업을 받아서 할 수 있다는 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마음이 너무너무 흐뭇했어요. 야 네. 기분 좋으셨구나. 농약이나 화학 비료를 사용하지 않아 까다롭기로 유명한 농산물 우수관리 인증까지 받는 건 물론 지하 100m에서 끌어올린 천연 안반수로 부추에 물을 준다고 합니다. 아이샤. 물맛 좋네요. 이곳은 어디인고 하니? 이정훈 씨는 부추를 이용해 부추 국수와 부추 만두를 만들어 파는 식당까지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식당에서 주방님도 보시는 거예요? 제 부모님이 정성스럽게 지어주신 재료이기 때문에 그 재료를 제가 더 철저하게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주방에 들어와서 다 이렇게 관리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한 가지 부러운 거는 혹시 요 옆에 계신 분은 누굽니까? 제 아내입니다. 바로 요 분입니다. 예. 아니 제가 오늘 오전부터 따라다니기 시작했거든요. 네. 우리 남편, 내 남편이지만 네네. 이 바쁘게 일하는 거 보면 어떤 마음이 좀 들어요? 밖에 일 보면서 여기 가게 주방 일 하는 거 보면은 되게 성실하고 제 남편이지만 되게 자랑스러워요. 음식 재료 관리부터 요리까지 하나부터 10까지 꼼꼼하게 챙기는 이정훈 씨. 가게 메뉴도 직접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부추를 이용해서 어떤 상품을 상품화시키면 좋을까 생각을 하다가 제가 국수를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국수를 만들게 되었고요. 국수랑 또 만두를 같이 먹으면 맛있기 때문에 제가 만두까지 개발하게 됐습니다. 부추를 넣어 더욱 쫄깃하고 향긋한 부추국수와 아삭아삭 씹는 맛이 일품인 부추만두. 뜨끈한 국수와 만두를 그야말로 폭풍 흡입하는 손님들. 음식에서 손을 떼지 못하는데요. 부추 이렇게 들어가서 다를 것 같았는데 그냥 칼국수처럼 면발이 쫄깃해서 좋은 것 같아요. 부추가 몸에 좋으니까 더 맛있는 것 같아요. 이렇게 맛있다니 안 먹고 가면 섭하지. 아니 서영석 리포터, 손에 모터를 달았나? 손이 안 보일 정도로 젓가락질을 하는데요. 맛이 어때요? 저기 끄고 앉아. 카메라 끄고 앉아. 말도 시키지 마. 이게 진짜 맛있네. 어?
아니 여기는 또 어디예요? 큰 기계들이 가득한 걸 보니까 공장 같기는 한데 아니 여긴 대체 왜 온 거예요? 살다 이렇게 바쁘신 분은 제가 처음 봅니다. 지금 옷까지 갈아입었는데 여기는 또 어디예요? 여기는 그 부추를 이용해가지고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제조 공장입니다. 부추즙 제품이 있고요. 그리고 부추환, 부추차, 뭐 건빵, 과자류들 이런 걸 다 생산하고 있습니다. 부추를 이용한 다양한 식품들이 생산이 되는군요. 부추를 이용한 음식을 만드는 공장에서도 이정훈 씨는 재료 손질부터 가공, 판매까지 일일이 직접 확인을 한다고 하는데요. 부추를 사랑하는 그의 마음을 엿볼 수 있었습니다. 부추를 재배해서 또 가공해서 제품으로 만들어서 소비자들에 나가잖아요. 그만큼 애착도 많을 것 같은데 어떤 제품에 특히 더 애착이 많이 가는 것 같아요? 일단 제가 그 부추즙 제품을 가장 먼저 개발을 했기 때문에 그 제품에 가장 애착이 많이 갑니다. 아무래도 가장 먼저 시작했던 부추즙. 앞으로 계획이나 목표 있다면은 어떤 목표를 갖고 있을까요? 일단 그 부추를 이용한 더욱더 다양한 제품들을 개발해가지고 많은 이제 소비자분들이 부추가 건강한 식품이니까 많이 드시고 건강해질 수 있도록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보니까 말이죠, 하루 종일 바쁘세요. 그런데 앞으로 더 바빠지실 것 같네요. 보니까. 그럴 것 같아요. 예, 대신에 건강하게 그리고 더불어 이 부추를 접하는 우리 소비자들도 더욱더 건강하게. 건강을 위해서 건배 한번 할까요? 자, 건강하게. 자. 하루 24시간 부추만 생각하는 이정훈 씨. 부추에 대해선 모르는 게 없는 부추 박사지만 부추 생각만 하는 부추 바보이기도 한데요. 지금보다 더 많은 분들이 부추를 드실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는 이정훈 씨. 이정훈 씨의 그 꿈을 응원합니다. 네, 이정훈 씨 함께 만나보셨는데요. 정말 부추에 대한 애정이 남다르신 것 같습니다. 네, 저도 부추가 몸을 따뜻하게 해준다고 해서 잘 챙겨 먹으려고 하는데 특히 부추즙 같은 경우에는 주스처럼 되어 있어서 마시기 참 편할 것 같습니다. 네, 이정훈 씨 같은 경우에는 부모님의 뒤를 이어 농사에 뛰어든 열혈 청년인데요. 그의 애정이 우리 그 부추를 사랑하시는 모든 분들의 건강으로 이어지길 기대해 보겠습니다. 네, 끝으로 우리 동네 게시판 함께 하시죠. 전라남도 광역치매센터에서는 전 국민의 치매 예방과 극복을 기원하는 대국민 행사 2016 치매 극복 전국 걷기 대회를 엽니다. 4월 30일 토요일에 열리게 되는데요. 순천만 국가정원 동천 갯벌 공연장에서 이루어집니다. 전남도민이면 누구나 무료로 참석 가능합니다. 접수 기간 4월 26일까지고요. 개인의 경우에는 전화로 접수하면 되고 단체는 단체 신청서를 작성해서 메일이나 팩스를 보내시면 됩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광역치매센터 교육 홍보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Call my name right out loud. I can hear above the clouds and down here among the puddles. You and I together huddle. Listen to the falling rain. Listen to the rain. It's raining. It's pouring. The old man is snoring. 오늘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 내일 아침에 다시 뵙죠. 고맙습니다. Listen to it fall. And with every drop of rain I can hear